하겠습니다. 자, 찬성, 이쪽이 찬성이었나? 네. 아, 맞네. 이쪽이 찬성이었나? 네. 그러면 찬성팀부터 먼저 토론 규칙은 아실 테니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시작전권을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주권 국가가 전시작전권을 갖는 것은 너무 당위적인 부분입니다. 주권 국가로서 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방력이 낮은 국가들도 자국의 전시작전권을 강대국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현재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가졌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당위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면 전시 상황에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2년 외교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외교는 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입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그것이 미국에게 이익이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과거 미국과 맺었던 조미 수호통상조약 중에 제3기 한쪽 정부에 부당하게 또는 억압하게 행동할 때 다른 한쪽의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있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자신의 자국의 이익을 먼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한 반대측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군사력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나 핵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이나 방어에 있어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보에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결국 안보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방향인 것인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말로만 전작권 횟수를 이야기할 뿐 미국으로부터 실제로 독립이 되었을 때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이 회수가 된다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의 안보가 지속되어 오히려 한미동맹 간의 교류를 막고 국제정세의 위기를 부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실제로 다양한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군보다 객관적으로 많은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높은 지휘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지금 무리하게 독립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혹시 질문 해주실까요? 예. 네, 바로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셨는데 저희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우리 국방력의 더 나은 측면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을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객관적 지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제 2016년 기준 미국의 군사력은 항공모함 10척, 핵잠수함 14척, 전술항공기 3,476대 등 우리나라와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휘력 또한 앞에서 말했듯이 다양한 군사 경험을 통해서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의 도움을 갖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란 상황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미국이 이익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간 토사구팽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성세에 말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고요. 근데 미국의 최대 목적은 헤게모니 유지입니다. 미국은 현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동부아시아의 정세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를 보았을 때 옆으로는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두 큰 나라 있음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주신 말씀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센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국방력이 이제 전체 다른 국가들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핵심은 저희의 안보를
그 뭐 힘센 형님한테 맡긴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현 시점에서는 이게 부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도 저희가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 때 전시작전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휴전 협정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승만 쪽에서 이제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을 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몰고 막 갔는데 미국이 이거 전시작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핑계로 삼아서 그걸 막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리고 조민수 통상조약도 미국이 지켜준다고 했지만 지켜주지 않았어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지 미국한테 의존하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전권을 회수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연이어 드려보자면 이런 가능성, 이 부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전쟁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전작권을 저희가 회수한 상태 그리고 혹은 미국에게 전작권이 있는 상태 어떤 것이 우리의 안보에 더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안보에 구멍을 만들어야 할까요? 전작권을 회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전쟁 경험이 많고 미국이 전작권을 가졌을 때 우리나라의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가정을 해서 안보를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도 있지만 이 영토와 국민에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보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보를 집중해야 하고 우리의 국민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작권 회수는 한미 군사동맹의 파기 혹은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작권이 지금 당장 한국군에 회수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우리 평택 기지에 주둔하고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미국 군사동맹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이 오히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넘어간 것은 6.25 전쟁 당시에 미군에 넘어갔던 당시 유엔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에게 넘어간 전시작전권이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어떠한 현재 2022년에서의 이익을 생각해서 전시작전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전시작전권 회수가 국방력 약화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안보의 구멍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안보의 구멍이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 등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찬성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철수와 전작권에 관해서 관련이 없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 전작권을 이행했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없이 일단 전작권 회수에 관련해서는 조금 제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무기를 보면 북한 핵무기 또는 생화학 무기들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략 자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도로만 한다면 지금 과연 전작권 넘겨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남기도 하고 이제 그런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이용할 입장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작전권이 있는 게 현재로서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반론으로는 물론 할 수 있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넘겨준 것이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한 2022년이 되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 바로
전자권을 회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저희가 준비되지 않아서 저희가 전자권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자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안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역설적에서 이런 방금 하신 말씀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언제쯤 전시작전권이 준비될 것이며 언제까지 저희가 미국에 의존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지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발언에 의문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자권을 돌려받기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미국의 전략자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준비가 안 된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작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물론 그 공약에는 이제 전자권 회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성, 그러니까 전략자산들을 정말 우리 것으로 할 수 있는데 투자 혹은 그런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에서 나오고 있고 이는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할말 이쪽이 하시려는 거 해요. 네, 그리고 방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미국에 의존한다는 점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지 않는다라는 걸 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전자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수한다라고 저희가 딱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 상황에서 회수를 먼저 결정하고 그 후에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자국의 주체적인 안보나 국방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한 뒤에 회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서 회수를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무기 사는 거에 투자나 이런 걸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이 국방비 아니겠습니까? 국방비가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투자를 안 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더 힘이 센 국가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당위적인 부분인 것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안 가져오려면 어떤 이유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세니까 미국에 우리가 군사력을 없겠다 하는 건 되게 좋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좋은 건데 답변 안 해주신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지점이 생겼을 경우에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계속 미국한테 믿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미국한테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전시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럼 그때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래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 토론의 논지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확률적으로 본다면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아서 어떤 중국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미국이 또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그리고 국방비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국방비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연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대체할 그런 돈에 대해서 없다는 것이지 우리나라 국방비가 많은 것이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들였다고 하는 것은 섣부른 일반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잠깐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게 우리가 전시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확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도를 만들 때는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법치주의하는 것은 통치자가 독재를 했을 때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확률을 낮출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가능성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확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그것부터 처음에 전략 자산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찬성 측에서는 국방비가 많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질문드린 게 아까 그 준비가 안 된 근거로 투자가 없었다 무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지금 두 분만 지금 계속 히포테스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못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이 이야기 외의 것들도 지금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이야기가 한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서로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거나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으면 각각 1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데나 먼저 어느 쪽이 먼저 하는지 선택하세요. 네, 간단히 말해서 우선 국방비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에 대한 독립성을 요구하는 전략 자산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확률적으로 혹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현재로서는 그 확률이 높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네, 저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정치 작권 가지고 있는 상황 아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준비가 정말 미국에서 그런 전략적, 그러니까 뭐 무기에 관련된 정보라는 거 이런 걸 제공을 해줄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같이 준비를 현재 지금 저희가 미국에 가져다 주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날 것이며 그런 세금은 어디서 떼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것들이 모두 미국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걸 정체하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시작전권, 주권인 전시작전권을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가 있나? 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할 말 다 1분 동안 할 말 다 해. 또 할 말 있어요 혹시? 네, 마무리를 하자면 여기도 더 할 말 있으면 더 해도 돼요. 네, 저희 한반도의 문제는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북한 두 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세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은 휴전협정에 서약한 당국이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동북아시아 남북 문제는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국가를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 미국의 전시작전권 아래에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했을 때 좀 더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와 준비를 한 뒤에 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마무리 발언. 네,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시작전권을 해소한다고 해서 국방력의 약화나 구멍 이런 것들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전시작전권 해소가 합의가 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전시작전권 우리가 가져오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준비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준비가 아직은 안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합의가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준비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 최종적으로 전시작전권을 완벽하게 가지고 국군의 지휘체계 내에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한민국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세 팀 다 고생하셨습니다. 세 팀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심사자 선생님들만 앞으로 나와주셨고 두 팀은 좀 뒤에 가.